삐비빅 뉴스 경보음 속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격 인상 단행. 이어서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 마지막으로 정부 발표 3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 경제 뉴스는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도대체 이 복잡한 숫자들과 소식들이 내 주식 계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왜 어떤 뉴스는 주식시장을 환호하게 하고 또 어떤 뉴스는 순식간에 주가를 폭락시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제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경제의 원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오늘도 알찬 정보를 들고 찾아온 경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 결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금리, 환율, 물가, GDP와 같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용어들이 과연 우리 투자, 특히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 지표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숫자들, 주가랑 어떻게 연결될까?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 경제 지표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한마디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 금리는 크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는 대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볼까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기업과 가게에 대출해 줄 때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 투자 자금을 마련하거나 운영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이미 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곧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은 주식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 자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이나 국공채 등 비교적 위험이 낮은 안전 자산에서도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1%에서 5%로 올랐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 부담이 있는 주식시장에 돈을 넣기보다는 안전한 예금으로 자금을 옮기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금리 상승 시 주식시장 하락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새로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여력이 생깁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들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급증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바로 물가,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화폐 가치, 즉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빵이 이제는 15,000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애니메이션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매우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며 양면성을 가집니다. 먼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고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 개개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등 매달 지출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는 등 여가 활동이나 불필요한 소비 여력은 줄어들게 되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곧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상승은 기업 수익 감소로 이어져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바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간접적으로도 주식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과 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 매출이 증가할 여지가 생기고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것은 고인플레이션 상황이며 이는 주식시장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핵심 경제 지표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율은 특히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환율 변동에 민감한 섹터는 바로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입니다. 원화 약세, 즉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한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한 달러에 1,200원 하던 환율이 올해 1,3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이 미국 시장에서 한 달러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작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을 받던 수출 기업은 이제 환율이 올라 1,3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환율 효과만으로 수출 기업의 매출액과 원화 환산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와 같이 해외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수출 중심 대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상승기 삼성전자, 현대차 등 수출 강자 수혜라는 예시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환율 상승은 특정 산업군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해외에서 똑같이 한 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받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입 기업이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 비용이 줄어들어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정유사나 곡물을 수입하는 식품회사들은 환율 하락 시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마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 중심의 기업들 역시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 비용 감소로 인한 마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어떤 산업이 주도하는지에 따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 구조와 수출 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핵심 지표는 바로 GDP, 즉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는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로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주는 나라의 경제 성적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소득도 증가하여 소비가 활발해집니다. 이처럼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이 넘치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GDP 성장률 그래프와 함께 전체 경제 흐름이 시각화되는 것처럼 GDP는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포괄적인 지표입니다. GDP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장기적인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GDP 경기 호황 기대 주가 긍정적이라는 연결고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GDP 성장률이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고용 불안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투자자들 역시 불황을 예상하여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관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GDP는 단순히 과거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경제 활동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리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및 안전 자산 선호로,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고 내리면 유동성 증가 및 기업 투자 활성화로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과도한 물가 상승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약세 수출, 기업의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여 해당 기업 주가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강세 수출 기업에는 불리하고 수입 기업에는 유리합니다. GDP 국내 총생산은 나라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경제 호황, 기대감 상승과 함께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은 마치 시장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이 지표들을 꾸준히 살피고 그 변화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주식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읽고 보다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지표 시장의 체온계. 이 핵심 문구를 잊지 마세요. 2024년과 2025년의 실제 경제 전망 웹 검색 결과를 참고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추가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2024년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최고치 마감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되고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는 국내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망도 긍정적인 요소였죠. 하지만 건설 PF 부실 우려와 같은 위험 요인도 상존했습니다. 한편 2025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함께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 부실로 1,300원 중반대에서 횡보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특히 절대 수요 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가 동반 침체되어 기업 실적 악화, 고용시장 냉각,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경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정책의 변화 방향,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끊임없이 불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투자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국 통상 정책의 급격한 전환의 트럼프 재집권 시 무역 규제 강화, 국가 간 분쟁 증가, 자원 무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등은 언제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환율 급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이처럼 2024년과 2025년의 경제 상황은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환율, 물가, 무역 정책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최신 경제 동향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꾸준히 참고하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숫자만을 보기보다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경제의 큰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 지식을 넓혀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